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네, 10월 15일이고요. 저녁 11시 13분입니다. 오늘 성안 공시가 나왔어요. 아쉽게 조금 밀렸죠. 네, 조금 밀렸습니다. 원래 오늘 들어와야 될 30억 유상증자가 15일에서 18일로 딜레이가 됐어요. 네. 3일 딜레이 됐다. 3일 딜레이 됐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M&A 그런 종목들을 설명하면서 유상증자, CB, 뭐 BW, 특히 유증, 삼자배정 유증 같은 경우는 이 딜레이 되는 기간이 길면, 이거는 뭐라고 했죠? 뭐라고 해야 되지? 납입자가 확실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다는 거는, 자금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라는 말과 똑같겠죠? 예. 요렇게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딜레이가 길어지면, 전에 했던 말이에요. 납입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확실하지 않거나 자금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만약에 짧으면, 짧다는 거는 일주일 내외입니다. 일주일 내외로 짧으면 아무래도 잠깐의 무슨 그런 조율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금을 금방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종목들, 여태까지 이런 종목들을 쭉 이 종목 말고도 다른 것들을 지켜보면서 봐왔던 것들이에요. 딜레이가 3일 됐다는 거는 안 좋죠. 좋지는 않죠. 바로 오늘 넣으면은 가장 좋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많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18일 날로 밀렸고 이게 금요일일 겁니다. 예, 금요일로 밀려서 금요일 날 30억 납입을 할게요 하고 다른 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거는 바뀌지 않았고 그대로 프로토타입이 30억을 3일 밀었다. 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주가 이거 3일 밀렸으니까 던져야 돼. 던지실 분들은 던지셔도 됩니다. 제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라 말아라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거 3일 밀었는데 무서워 던지실 분들은 던지셔도 돼요. 다만 주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딜레이가 3일 정도 밀려 있고, 그럼 스케줄이 주총이 24일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10월 18일 30억 유증 300억이래 300억이었으면 좋겠다. 10월 22일 30억 유증 돼서 최대주주 변경, 예. 최대주주 변경이 되고요. 10월 24일 임시주총인데 아무래도 안건이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가 납입이 된다면, 여기까지 스케줄이 들어온다면 이것도 들어올 확률이 높죠. 그럼 안건은 지금은 조성범 이사님으로 돼 있지만 아무래도 바뀔 확률이 높겠죠. 조성범 이사님에서 교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사업 목적 같은 게 나올 수 있고요.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임총 자체도 이 24일에서 납입을 하고 뒤로 살짝 미룰 수도 있겠죠. 예.
딜레이를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그냥 3일 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3일 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는 그럼 어떻게 갈까? 오늘 장대 음봉 나왔죠. 이게 지금 저점 구간이라 봉이 짧아 보이잖아요. 그쵸? 봉이 짧아 보여요. 저점 구간인데 봉이 짧아 보이는데 이게 뭐 오늘 뭐 변동률이 한 시가로 보면 11% 움직인 거고요. 이게 12% 움직인 겁니다. 이날이 똑같아요. 비슷하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봉이 짧죠. 참 안타깝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차트상에서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고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안타깝고 오늘 어쨌든 그래도 조금 갭은 유지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아마 그러면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3거래일이 남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차트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오늘 유증 정정 공시를 냈기 때문에 내일 시초에 좀 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빼겠죠. 여기 안 뺄 수도 있지만 일단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1번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이거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저도 이거는 공시에 대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차트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아무래도 유증이 딜레이 됐어. 그러면은 실망 매물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걸 비싸게 받아줄 필요는 없겠죠. 안 그래도 오늘 4% 갭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일 그러면은 밑으로 밑꼬리를 달고 한번 빼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봉으로 잡아 올려서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 오늘 종가 말고 어제 종가 정도에 이렇게 내일 종가를 맞춰 놓으면 밑꼬리를 다는 겁니다. 장중에 좀 빠졌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그 다음날 옆으로 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봉 하나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봉을 하나 세우게 되면 어떤 차트가 나오냐면 이게 수요일, 이게 목요일 이렇게 되면 어떤 차트가 나오냐면 샛별형이라고 있어요. 형님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형화되어 있는 차트들이 있어요. 샛별형이 뭐냐면 음봉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음봉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음봉이 하나 있고 여기에 보통은 양봉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음봉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밑꼬리를 달거나 이런 영방치를 내거나 이런 밑꼬리를 달는 도지가 나오거나 이 이후에 다음날 양봉이 하나 쓰게 되면 요런 거를 이제 샛별형이라고 불러요. 추세 반정형이라고 그러죠. 요런 모양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만약에 진짜 유증 부러뜨릴 거야. 그러면은 그냥 밑으로 때리겠죠. 그냥 밑으로 때릴 겁니다. 그냥 밑으로 때리는 것도 만약에 때린다 하더라도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하실 분들이겠죠. 30억 유증 넣는 분들과 회사에서 주가를 만들어 갈 텐데 지금 구간에서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물량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500원의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놓는 상황이라 물량을 그렇게 크게 때리는 게 많이 없지만 진짜 한번 크게 때렸다가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쏟아진다면 만약에 지금 이 회사나 인수하는 사람들의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량 한번 때려봤다가 못 받을 정도로 쏟아져 내려오면 그것도 또
뭐 꼬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일이 진행되는 가정 하에 있다면 일이 진행되는 가정은 아무래도 삼자매정 유상증자가 납입이 된다는 가정 하에는 장중에는 조금 빠질 수 있어도 종가에는 어느 정도 이 바닥 라인을 깨지 않는 정도, 예, 요 라인을 깨지 않는 정도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주가를 움직이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참여자들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예측만 할 뿐이지 뭐 그게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예, 그게 맞다 말씀은 못 드리고, 아니면 그냥 내일 물량 받고 양봉 하나 세울 수도 있고요. 예, 내일부터 그냥 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뭐야? 3일 밀린 유증 납입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다른 거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현재 시점에서 성한 머티리얼즈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증 납입입니다. 유증 납입이에요. 유증 납입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뭐 바로 뭐 추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한시름 놓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많이 한시름 놓게 됩니다. 많이 한시름 놓게 되고, 뭔가 그리는 그림을 갖고 올 거고, 유증 뭐 납입될 때 뭐 지금은 프로토지만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납입을 하면서도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다만 프로토로 그냥 간다 그러면은 프로토에 지금 뭐가 붙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임시주총에서 만약에 프로토가 납입을 하고 대주주가 된다면 임시주총에 분명히 대주주가 최대주주가 자기 이사진들을 넣겠죠. 그리고 뭐 자기가 할 사업들이 현재 성안에 있으면 그냥 둘 거고, 자기가 할 사업들이 지금 성안 사업 목적이 없다 그러면 추가를 하겠죠. 이런 스케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프로토가 현재는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1번 먼저 유증 납입하고, 두 번째 납입하고, 최대주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많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그 다음 주총, 그 다음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1번 납입, 30억 납입, 그 다음 30억 납입, 그 다음 최대주주 변경, 그 다음 주총 공시 주총이 딜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이런 스케줄 속에서 그때는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가를 아무 이유 없이 들어 올리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현재는 1차적으로 유증 30억 납입을 한다면 일단 30억 넣는다는 납입 공시에 시간 내에서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돈을 넣는다, 실제로 납입을 한다, 그러면 이 이후의 흐름은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납입 공시의 시간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냥 뭐 얘네 또 일 잘 못하는 애들 들어온 건가 싶기도 했을 수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간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납입을 하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 한번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맞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우리도 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이 싸고 앞에 유증 납입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짧은 딜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물 타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뭘 해라 말아라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성안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여태까지 신용거래를 했습니다. 주주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물 타는 주주님들 신용거래 하는 거죠. 왜?
아, 납입 3일밖에 딜레이 안 됐다며 확률 높다며. 맞아요. 확률입니다. 말 그대로. 네. 확률은 신용이죠. 납입하고 날아가면은 물 못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납입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매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현찰 거래를 하는 겁니다. 주주들도 회사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없다. 확률에 거래를 할 수가 없고, 납입을 보여주고 주가의 흐름을 봐야 그 다음에 주주들도 거기에 맞게끔 뭘 세우겠죠. 계획들을 세우겠죠.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주가 흐름 살펴보고 금요일 날 납입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 지금 성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너무 힘들게 하고 있죠. 막 넣는다고 했다가 밀었다가 뒤로 완전히 밀었다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30억 쪼개서 집어 넣을게 그러면서 시간에 만들어 놓고 막 진짜 할 수 있는 진을 빼는 개인 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 진을 빼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앞으로 내일 모레 글피 만약에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모레 글피 18일 납입이 아무래도 우리들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무언가가 확인되는 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8일에서 더 뒤로 미뤄지는 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18일 그 다음이 22일이에요.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뒤로 더 미룬다?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까지 만약에 같이 장시간으로 밀린다 그러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18일, 22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홀더분들 계시면 확인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한 머티리얼즈는 진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팔아? 이래도 안 털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야, 이거 다 진짜 끝난 거 아니야.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고 회사 막 딜레이 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끝난 거 아니냐. 그 양극단의 생각들이 끝과 끝에 가게끔 만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간의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끔 지금 그런 식으로 막 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각자 잘 판단하시고 공시에 대한 의미는 제가 제 생각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한 머티리얼즈 크게 아직까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 납입을 보자.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힘드실 텐데 화이팅들 하시고요. 성한 머티리얼즈 감사합니다. 네, 앞타바이오예요. 네, 앞타바이오고요. 오늘 좀 올라와줬죠. 오늘 한 13% 갔다가 종가 12% 마감을 해줬고요. 마감을 해줬고 지금 자리는 추세 돌파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자리긴 합니다. 왜냐면 선 긋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그으면 돼요. 고점들 연결해보고 저점들 연결해보고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 겁니다. 저점에서 연결해보고 밑에 바닥 잡고 있고
여기서 바닥 잡고 있고 오늘 양봉 하나 보여줬는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2 그리고 플러스 전환 우선주 상장 돼놨죠. 상장시켰습니다. 거의 한 50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게 액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약 500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500억이 7,000원 후반대에 있고 7,000원 초반대에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7,200 얼마인가 7,800 얼마인가 초반대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전환 우선주고 이게 아마 12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전환 우선주. 지금 현재 주식으로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장을 시켰다는 거는 주식으로 그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님들하고 똑같은 주식으로 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보통주로 바꿔서 물량을 계좌에 들고 있다. 우리랑 똑같은 주식을. 다만 얘네들의 단가는 7,000원 후반 7,000원 초반이고 물량이 약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1월 그때 이 종목을 처음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올 재료들 이렇게 쭉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고요. 앞타바이오 전 영상 처음 분석했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PPT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따로 정리 더 추가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2만 본 거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네, 이 물량들입니다. 형님들 여기 이거 다 전환이 됐어요. 이거 다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물량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12도 뭐 한 12가 한 390억 전환 우선주가 한 111억 이 정도 되는데 콜옵션 물량 빼고 아마 전환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지금 다음날 내일이겠죠? 내일 바로 뚫어줄지 아니면 또 한 번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또 단기적으로 주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개미를 이 밑으로 지금 저점이 조금 낮아졌어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저점이 두 번 낮아지긴 했습니다. 여기가 높았으면 이 부분이 높았으면 더 좋았는데 낮게 형성이 됐고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그러면 추세 하락이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후벼 파고 갈 수도 있고요. 다만 물량의 단가를 알고 있고 우리랑 똑같이 주식으로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일단 현금으로 풋옵션 처리를 안 했다는 거는 주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는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들고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있다면 축하드리고요. 나쁘지 않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바이오 주식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설명드렸을 때부터 바이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타바이오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막 전환가 대비 막 2배, 3배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애들 50% 이상 올라와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싼 가격이고 하기 때문에 전환도 시켜놨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오 주식에 대한 충분한 공시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앞타바이오 내일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봐야 되겠네요. 내일 거래가 터지면 이런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타바이오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매매의 방식입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가 8,000 뭐 한 500원 이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8,500원에 만약에 1차 물량을 내가 실었어. 그러면은 지금 올라갔네. 이거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드시면 돼요. 그것만 먹으면 되고 만약에 밑으로 여기서 조금 떨어졌을 때 차트 여기서 떨어졌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단가를
채권자들이 주식으로 바꿔놓은 7,000원대에 맞춰놓을 수 있는 가격이 온다면 내가 단가가 8,500원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내 단가를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7,000원대로 맞출 수 있는 물량과 단가 그 가격이 왔을 때 매수하면 7,000원대가 갈 수 있겠는데 하면 한 번 더 사보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1차 물량만 들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란 게 말 그대로 위로 거기서 튀어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지 모르지만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추매로 대응할지 손절로 대응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12 물량들이 전환 우선주들이 많은 물량들이 주식으로 전환돼서 나랑 똑같이 들고 있다 생각을 한다면 손절보다는 추매로 한번 대응해 보는 게 맞다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7,000원대 맞출 수 있는 자리가 왔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는 거고, 아니면 올라간다 그럼 그냥 그 물량만 들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건데,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제 매매의 일종의 하나의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12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앞타바이오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내일 거래가 터질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한 번 더 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쁘지 않은 자리,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타바이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커스 HNS입니다.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제가 저번 주 지난달 입 아프게 계속 설명드렸던, 진짜 입 아프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3가지 있죠? 뭐 있었죠? 라이프 시멘틱스 이제 외우셔야 돼요. 포커스 HNS, 인크레더블 버즈, 얘네 셋은 그냥 똑같은 시기, 똑같은 구조에 있다라고 진짜 계속 말씀드렸고, 특히 그 안에서 얘랑 얘는 더 닮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차트까지 거의 비슷하게 간다. 이거는 시기까지 비슷한 거예요. 시기까지. 그래서 형님들이 이 포커스 HNS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보신다면 차트를 2개를 동시에 열어보세요. 한 화면에. 한쪽에 포커스 HNS 차트를 띄우고요. 한쪽에 라이프 시멘틱스 차트를 띄워 보십시오. 그냥 거의 쌍둥이 같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 모양이, 흐름이 그 M&A의 그냥 정석적인 부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 FM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고, 다만 인크레더블은 너 왜 똑같다고 하면서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옆으로 기고 있는 거야. 얘네는 엑시트 해야 될 12 물량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6개월 락을 걸었어요. 인수하면서. 그래서 인크레더블 버즈는 옆으로 횡보 기간이 더 길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갈 수도 있지만 6개월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리 주가를 막 끌어올려 놓고 막 거기서 막 팔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안절부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엑시트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 전 한 달 아니면 보통 6주, 2달, 짧으면 4주 이런 식으로 보고, 엑시트 기간을 길게 보면 짧으면 6주, 길게 보면 6개월, 아니면 보통은 6주에서 한 달 요 정도 사이로 봅니다. 주가 급등하는 스타트부터. 그래서 그 시기를 유심히 잘 지켜보면 되고, 라이프 시멘틱스랑 포커스 HNS는 라이프 시멘틱스도 오늘 흐름 되게 좋았죠. 포커스 HNS도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이 거래량이나 이 차트의 흐름, 이 중요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는 라이프보다는 아직 정확하게 스타트했다는 시그널이 안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머리를 들었다. 여기 오늘 2평 다 뚫었죠? 종가로 2평 다 뚫어놓고 여기서 또 쏘아 올리면 다시 정배열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61선이 위에 있었는데 뚫어 올리면 얘네들이 끌어올려가면서 61선이랑 다시 이격을 벌리겠죠. 그렇게 정배열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밑에 있는 1년선, 2년선들은 이미 정배열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양봉 하나 들어 올리면 내일 정배열로 이격이 이렇게 점점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 쌍봉 구간에서 개미를 한번 털고 갈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쌍봉이다 하면서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만약에 이것 하나 팁입니다. 지금 M&A 스타트 하면서 먼저 여기에 고점이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에 가갖고 한번 흔든다고. 이 고점 부근에서 한번 흔들 거야. 흔든다고. 보통 흔들어. 보통 흔들어요. 보통 흔드는데 이 부분에 종가에 대거나 꼬리를 대잖아요. 꼬리를 대거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꼬리를 대거나 종가로 갖다 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형님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만약에 포커스 HNS나 라이프 시멘틱스가 그 전고점 부근에다가 꼬리를 대고 종가가 내려와서 그 부근에서 멈춰 있거나 아니면 종가를 전 고점 부근에 갖다 대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매도하는 분들이 있죠. 매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까지 쌍봉이야. 쌍봉이야.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베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거는 보통 종가 베팅 아니면 돌파 자리를 노리시는 단타분들. 요 두 가지의 성향에 있는 분들이 물량들이 만나게 돼요. 그 두 가지의 성향의 물량들이 만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서 물량 체인지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거죠. 익절하시는 분들 물량도 나올 거고요. 만약에 더 위에 물려 계시는데 이거 쌍봉이네 그러면서 이쯤에서 손절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던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쪽으로 가면 야 이거 뭐야 돌파 자리잖아. 단타 치시는 분들, 종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타 돌파, 야 돌파 자리야. 그 부근에다가 단타 칠 때 그 부근에다가 물량 대놓고 돌파 가자 하면서 땅 베팅하다가 윗꼬리 맞고 내려오면서 물리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이런 전고점 자리를 갖다 대놓고 옆으로 그 다음날 밑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아주면서 흔들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거래를 한번 죽여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세다 같이 개미들아 같이 가자 하면 단타들 타면서 같이 그냥 이 쌍봉 자리를 돌파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돌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 분들은 돌파 매매에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 자리에서 많이 물려봤던 분들은 매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돌파로 많이 먹어봤던 분들은 돌파로 매수를 해보는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 많이 물려봤던 분들은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결정해? 당연히 주포겠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그 주변에 그 물량이 근처에 왔을 때 한번 흔들고 가는 거는 뒤에 크게 보낼 수 있는 자금력도 되고 힘도 되고 능력도 될 때, 그럴 때는 보통 쌍봉 자리에서 흔들어 주고 갑니다. 거기서 물량 털애들 털어. 먹고 니네 털애들 빨리 털어. 팔 사람들 빨리 팔아. 하고 가는 거고요. 오히려 돈이 없고 뚫어줄 때 확 뚫어줘야 된다면 거기를 뚫고 올라갑니다. 왜? 개미들하고 같이 사야 되니까. 돌파 개미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볼 수 있다.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포커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커스랑 라이프는 저는 그냥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 안 하고 똑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 종목 이름만 다르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아, 이거 그냥 얘 1이고 얘도 1이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다르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안에 있는 FI들의 사이즈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 회사의 유통 물량이라든지 회사에 붙을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되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냥 이놈이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 안에서 얘네들이 뉴스 플레이를 얼마나 큰 걸로 할 거냐, 그리고 고점 쌍봉 만드는 그 부근에 왔을 때 어떤 식의 플레이를 보여줄 거냐, 다르게 플레이가 갈 거냐, 같이 플레이가 갈 거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똑같은 놈이라고 봅니다. 둘 다. 똑같은 놈이라고 보고, 앞으로 뉴스 플레이를 지켜보고 수급의 크기, 거래량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매매에 참고해 주시고요. 포커스 HNS 흐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커스 HNS 여기까지였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네, 라이프 시멘틱스고요. 포커스 HNS는 라이프로 보면 지금 포커스 HNS가 라이프 10월 10일 자리, 라이프 시멘틱스의 10월 10일이었던 이 부근에, 이 양봉 처음 나온 날 이 부근에 포커스 HNS가 비슷하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프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쌍봉 구간에 왔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한번 잠깐 흔들었습니다. 오늘 음봉 딱 주니까 한번 흔들고 오후에 가서 수급을 힘을 줘갖고 이 영망치라고 부릅니다. 영망치 이거 뭐죠? 이거는 매수의 힘이 강할 때 생깁니다. 매수의 힘이 강할 때. 매수의 힘이 강하다는 건 뭐죠? 순매수가 많았다. 사는 사람이 많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고, 이 부분 피겨라운드, 어제 피겨라운드는 꼬리입니다. 꼬리. 이렇게 윗꼬리 나오죠? 요 윗꼬리를 라운드 피겨라고 해요. 라운드 피겨. 요 라운드 피겨를 요 영망치가 잡아먹고 종가에 여기다 갖다 대놨습니다. 굉장히 돌파 좋아하시는 분들 되는 자리죠. 이게 지금 포커스 HNS 방금 전에 차트 설명드렸던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고, 돌파해, 오늘 종배해, 돌파했어, 갈 거야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 이거 쌍봉 나올 수도 있겠는데 내일 윗꼬리 달면 매도해야지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자리에 라이프가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라이프가 움직여 줄지
봐야 할 것 같고, 단가상으로는 더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가상으로는 이거 구주 FI들 물량하고 10억 소액 유상증자 물량이 있고요. 이거는 10월 30일 날부터 매도가 가능하고 얘는 바로 지금도 가능합니다. 구주는 지금도 가능하지만 얘는 좀 비싸. 얘는 3,000원대야. 3,000원대이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 50%, 2배, 3배 이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말했죠. 예. 다음 거래 터질 때 조금 어느 정도 엑시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라이프 시멘틱스의 거래량과 흐름, 차트, 내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해서 매매하시고요. 단가적으로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확률이 더 높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라이프 시멘틱스, 오늘, 좋았습니다. 매수 힘이 좋았고, 이게 만약에 거래량이, 형님들 이거 보실 때 또 하나 팁을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차트를 볼 때 팁입니다. 이게 오늘 봉이 음봉으로 떨어졌죠? 이게 만약에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와서 5일선에 갖다 대놓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양봉 중간 이렇게 갖다 대놨어. 근데 거래량이 만약에 어제 터진 거래량보다 좀 더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제 양봉 세운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좀 더 나오면서 윗꼬리 달고 음봉이 나오면 조금 더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네. 흔들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럼 기준으로 삼을 때 뭘 기준으로, 야 나는 단타 쳤는데 이거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삼아야 돼? 그러면은 양봉 절반을 딱 쪼개서 이거를 깨나 안 깨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타분들 나는 철저하게 손절 라인 지킬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평선 손절 라인을 잡으셔도 되고, 양봉 절반을, 장대 양봉, 거래 어느 정도 터진 절반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난 러프하게 잡아. 그러면 주봉, 양봉 절반을 잡으셔도 되고요. 다만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터졌다. 그러면 안 좋았어요. 근데 다행히 어제보다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아주 아름다운 이 돌파하는 형님들이 환장하는 봉이죠. 이거 매수의 힘이 강해! 갈 거야! 매수의 힘이 강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영망치 딱 고점에 만들어주면 간다! 하는 분들이 많은 교과서적인, 돌파 매매의 교과서적인 종배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돌파형들은 그럼 언제 파냐? 만약에 이게 내일 거래 터지면서 오늘 거래량, 어제 거래량을 2배 이상 넘어가면서 음봉 길게 꼬리 달고 내려오죠. 이러면은 다 팝니다. 네. 다 팔아요. 다 팝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뭐 조금만 아시면, 공부하시면은 그냥 금방금방 보실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라이프랑 뭐 포커스 HNS는 이제 더 말씀드리기가 입 아프고요. 앞으로 흐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라이프 시멘틱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B 프로바이오입니다. AB 프로바이오고요. 이거 이거는 전에 한번 이 부근인가요? 이 부근에서 한번 종목을 봤었고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매매하라고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두고 있는 종목들이면 한 번씩 중간중간 차트를 끝나고 확인을 하고 거래량 확인을 하고 장중에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AB 프로바이오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게, 물론 2년선 부근에서는 역배열로 되어 있지만 2년선 밑으로 이 나머지 단기 이평선이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년선 뭐 이런 애들이 유격이 낮게, 그러니까 2년선이 여기 있으면 만약에 단기 뭐 5일선 막 이런 애들이 여기에서 막 이렇게 있어.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확률이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는데 이 유격이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여기서 정비열을 막 만들고 있어. 그러면은 관심 종목에는 꼭 두셔야 됩니다. 언제 튀어 올라올지 몰라요. 언제 튀어 올라올지 모르고요. 차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수 있는 차트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매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오늘 장 중에도 제가 거래량을 봤는데 어제랑 뭐 지금 거래량은 크게 의미 없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머리를 들어주는 모습, 머리를 들어주는 모습이 매우 좋다, 매우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관심 종목에는 꼭 두고 계셔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AB 프로바이오는 갖고 왔고요. 이거는 아직 합병 결정이 확실하게 되진 않고 이제 투표하고 뭐 제가 요 근래 안 봐갖고 모르겠는데 투표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한테 마일스톤 받은 그런 금액들도 있을 거고 뭐 어디에 발표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크게 이벤트가 3가지 정도가 곧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트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있죠. 예. 이런 부분 여기서도 형님들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예. 이런 자리. 이런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 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AB 프로바이오 주주님들 만약에 이거 출발하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이벤트들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차트 흐름 좋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AB 프로바이오 만약에 관심 종목이 없으시면 두고 한번 보세요. 예,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안 볼래?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종목도 있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B 프로바이오 여기까지였습니다. 흐름 괜찮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거 오늘 정리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안에 있던 그 12물량 3자 배정 물량을 제가 차마 정리를 못했네요. 그거를 PPT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한글 파일로만 제가 정리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네오팩트입니다. 네오팩트고요. 네오팩트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AB 프로바이오 있죠? 걔는 이격 구간이 한 이쯤에 형성이 돼 있어요. 2년선이 여기 있고, 차트로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 2년선이 이렇게 있고, AB 프로바이오는 이렇게 가까이, 이 유격이 짧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유격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유격이 있어서, 한 번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요. 물론 대박 종목은 역배열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포텐셜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거래량이 진짜 없기 때문에 혹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팔 수도 없다라는 거를 꼭 인지해 두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팔 수도 없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인지를 해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 거래량이 그냥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더럽고 차트는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
여기가 바닥이었는 줄 알았는데 한번 내려왔잖아. 근데 지금 왜 요거를 바닥일 거라고 얘기하냐? 그 근거를 얘기해라! 얘기하면 1번 소액 10억 유상증자가 들어왔어요. 다만 여기에서도 10억 소액 유상증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도 10억 소액 유상증자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바닥이라 그러고 여기는 뭐 왜 이거를 그냥 그거냐 라고 말. 여기도 바닥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다만 이 유증의 주체가 교원이었습니다. 교원. 형님들 빨간 펜 아시죠? 네, 빨간 펜 걔네 그 회사에서 여기에 10억 소액 유상증자를 넣고 최근에 10억 소액 유상증자를 넣겠다고 발행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납입자를 봤더니 이 납입자가 누군지 봤더니 여기서는 교원이었다면 여기 납입자는 그래도 FI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이 10억 소액 유상증자를 현재 발행하겠다, 우리가 납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상태입니다. 에디슨 EV라는 종목에 FI로도 들어가셨던 분들이 여기에 지금 10억 소액 유상증자를 넣을게요 라고 불러놓은 상태. 그리고 오늘 또 공시가 하나 나왔죠. 오늘 공시는 유상증자를 또 불렀어요. 뭘 불렀냐? 20억을 불렀습니다. 20억을 불렀고 873원에 불렀다. 여기도 10월 23일날 납입이고요. 누가 불렀냐? 에이프로젠 INC. 에이프로젠 INC. 여기 형님들 바이오 하시면 모를 수 없는 종목들이죠.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이프로젠. 뭐 옛날에 이 3사 합병 막 이런 걸로 막 유명했죠. 그리고 여기 대주주님이 이렇게 대주주님이 계시고요. 이분이 지금 여기 네오팩트 대주주라고 추정되는 분들이랑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제 상황으로 보면 불알 친구 뭐 그런 느낌으로 시장에서는 그냥 거의 한 몸처럼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이제 20억을 불렀고요. 이거는 20억은 보호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보호예수가 걸린다. 그 정도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것도 재무가 좋지 않은데 네오팩트는 굉장히 성한이랑 반대되는 그런 거죠. 성한 머티리얼즈는 대주주가 이렇게 있고 회사 재무가 조금 안 좋아지고 하면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금을 막 계속 더 넣는 거죠. 자본을 투입하는 거죠. 그게 보통 유상증자가 됩니다. 삼자배정 유상증자 뭐 이런 걸로 막 넣는데 성한 같은 경우는 그 본인 회사를 매각하는 사람들한테 신주를 찍어주는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크게 불러놓은 거고, 네오팩트는 대주주가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이거는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됐나? 인수하고 나서 대주주가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계속 지분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친한 분들, 계속 같이 많이 투자했던 분들 지분을 계속 유상증자로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가야 될 돈이겠죠. 어떻게 엑시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대주주가 자본력도 워낙 많은 분이고 돈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 돈으로 스스로 해결을 하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팩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만약에 살려면 안 판다는 생각, 물려도 못 판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그만큼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막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쓴 것들 있죠? 윗꼬리 달고.
윗꼬리 이렇게 막 달고 섰잖아요. 이거 형님들 팔 수 있어요? 형님들 못 팔아요. 형님들 이거 장중에 못 보셨죠? 이 꼬리 달고 내려오는 게 그냥 순식간입니다. 팔려고 어플 주가가 갑자기 팔려고 어플 키면 내려와 있어요. 예. 팔려고 어플 키면 내려와 있고, HTS로, 팔아야지 그러고 엔터 누르면 내려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출발을 언제쯤 할까,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종목이다.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매수하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 예. 돈 많은 분들 회사입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오팩트는 제가 지금 한글 파일로 갖고 있어서 이 지분 안에 어떻게 누가 얼마나 갖고 있고 보호예수는 어떻게 묶여 있고 누가 유증을 넣고 누가 시비를 넣고 FI는 어떻게 되고 전 대주주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양이 방대해서 다음번에 정리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의하시고요. 네오팩트 스타트를 언제 할지 지켜보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오팩트 감사합니다.